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노래방 산업 편으로 찾아왔는데요. 1.5배속 하고 들으시면 훨씬 더 한국인 정서에 맞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노래방 산업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노래방 산업을 분석해보고 이 산업의 미래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어쩌면 주가 바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번 동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컨텐츠 노래방 산업 분석 시작할게요. 네, 최근에 제가 노래방 산업을 분석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노래방을 가면 금형은 거의 보이지 않고 TJ만 엄청 보이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금형이 무조건 대세였는데 이렇게 TJ가 굉장히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TJ가 어쩌면 이 노래방 산업의 독점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노래방 산업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TJ와 금형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투자 아이디어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최근에 정부에서 노래방 이용을 엄청 규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실적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러면 어쩌면 이 사업이 미래의 성장성이 괜찮다면 주가상으로 바닥을 잡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동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노래방 기업이 투자할 만한지 아닌지는 끝까지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먼저 노래방 산업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고 갈 텐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꼽았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일단 노래방 음원은 만들어 놓기만 한다면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합니다. 한번 만든 음원은 지속적으로 매출을 만들어내는데요. 실제로 TJ 미디어의 유튜브 구독자 수를 보시면 86.2만 명으로 상당히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죠. 부럽네요. 이 음원 하나하나를 만드는데 약 200만원 정도의 돈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음원들은 쌓아놓으면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편인데요. 수십 년 동안 내가 음원 데이터를 쌓아놨다면 따라오는 후발주자 입장에서 그 수십 년 동안 음원 데이터를 본인들도 만들어야 하는데 굉장히 금전적, 시간적 압박이 들겠죠. 또 이 노래방 사업이 사양 산업이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까지 따라올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이 노래방 산업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노래방 산업은 한 회사가 공급 체인 전체를 컨트롤합니다. 일단 창업주가 나는 TJ 미디어 노래방 기기를 받아 써야지 라는 결정을 했다면 TJ 미디어에서 음향 장비도 갖다 쓰죠, 리모컨도 갖다 쓰죠, 음원도 갖다 쓰죠. 이렇게 일단 한 회사를 쓰기로 선택하면 모든 공급 체인 전체를 한 회사가 컨트롤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방 산업은 사실 이미 전성기가 한번 지난 사업이에요. 굉장히 2016년, 17년에 이 동정 노래방 창업이 핫했는데요. 코인 노래방 신규 등록수를 보시면 16년, 17년에 정말 엄청난 것을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이 노래방 산업이 일단 자본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오픈할 수 있고, 또 관리도 다른 사업에 비해 쉬운 편이다 보니까 16년, 17년에 굉장히 각광을 받는 창업 아이템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 주가 상승에는 금형의 실적 악화도 있었지만 이 이야기는 뒤에서 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그래서 이 노래방 사업은 어느 정도 성장기를 지나서 지금은 성숙기,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었냐 하면 아무래도 옛날에는 직장에서 회식을 하면 2차 노래방 콜, 3차 노래방 콜 이런 문화가 있었지만 최근은 워라밸을 중요시하면서 노래방을 가는 문화가 많이 사문화되기도 했고, 또 굳이 노래방이 아니더라도 제가 일전에 분석해드렸던 스크린 골프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대체 여가 산업들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노래방 산업은 점차 매력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방 산업은 사회적 분위기상 점점 사양 산업화되고 있는데, 노래방 업계가 이를 과연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느냐가 이 노래방 산업 투자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방 사업이 현재 얼마나 성숙기에 접어들었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보시면 15년, 16년에는 굉장히 동전 노래방 창업에 힘입어서 창업수가 증가했지만 최근 수치를 보면 심지어는 개점수보다 폐점수가 더 많아요, 노래방이.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노래방이 이제는 개점보다 폐점이 더 많구나, 굉장히 사양산업화 됐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죠. 근데 제가 왜 이 사양산업을 한번 굳이 건드렸냐면, 만약에 사양산업인데 그 산업이 독점체제라면 그 회사는 매력이 있을까?
하는 점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노래방이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또 우리가 흥이 많은 민족이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방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굉장히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노래방 사업에 신규로 뛰어드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양 산업인데도 독점인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매력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노래방 산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방 산업의 전통적 강자는 딱 두 기업이 존재했어요. TJ와 금영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금영이 원탑이었지만 지금은 TJ가 굉장히 떠오르고 금영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왜 이런 결과가 도출됐는지 크게 세 가지 시즌에 나눠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즌 1이에요. 2011년 어느 날에 금영과 TJ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야, 너네 노래방 기기 업데이트비 담합했다며 조사 들어간다? 라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업계 1위였던 금영은 약 41억의 과징금, 그 당시 업계 2위였던 TJ는 약 15억의 과징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때 이 두 기업은 서로 손을 잡고 몰래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기로 합니다. 이 리니언시 제도가 뭐냐면요, 기업들이 몰래 짜고 가격을 올리는 담합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기업이 자수하면 과징금과 같은 처벌을 약하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위에 빨간 네모를 보시면 첫 번째로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고, 두 번째로 자진 신고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50%를 면제해주는 이런 제도를 리니언시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영과 태진이 어떻게 짰냐면요,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금영이 태진한테 야, 그냥 우리 자수해서 벌금 감경 받자, 대신에 우리가 너네 벌금은 절반 내줄게 라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계 1위였던 금영은 본인이 가장 먼저 발빠르게 신고를 해서 41억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게 되고요. 업계 2위였던 TJ는 15억의 과징금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두 번째로 자진 신고를 하게 되어서 이에 절반인 7.7억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7.7억도 뒤에서는 몰래 금영과 반반씩 나눠서 내기로 했죠. 그래서 각자 3.8억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렇게 금영과 태진은 업계에 단 둘밖에 없다 보니 서로 담합을 하기도 했었죠. 다음은 시즌2입니다. 금영은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아, 차라리 내가 태진 인수를 하면은 이렇게 담합을 할 필요 있나? 그냥 내가 시장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영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TJ 미디어를 인수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간단하게 한번 순서대로 다뤄볼게요. 먼저 TJ 측에서 우리를 인수할래? 라는 제안을 금영한테 했다고 합니다. 금영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페이퍼 컴퍼니 SLMP를 설립해서 TJ와 800억 규모의 인수 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영은 M&A 전문 변호사에게 170억 정도를 주면서 아, 이번 인수합병 문제없게 잘 처리해줘 라는 부탁을 변호사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하는 역할은 어떤 거였냐면요, 금영이 TJ를 직접 인수하면 독과점 이슈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이미 상장돼 있던 르네코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이 르네코를 통해서 TJ를 인수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 TJ를 인수하려고 시도하는데요.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이 TJ가 갑자기 아, 그냥 우리 인수하기로 했던 건 없던 걸로 하자, 그냥 우리 너네한테 인수 안 당할래 라고 입장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자 금영에서는 이 전문 변호사한테 야, 너 인수도 실패했는데 내가 줬던 170억 다시 내놔라 라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제안을 하게 됐는데요. 이 변호사는 야, 나 너한테 170억 줄 돈 없다, 차라리 이미 이렇게 이왕 일이 커진 거 우리가 IDS라는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를 사서 다시 한번 잘 굴려보자, 장부도 이렇게 이쁘게 잘 해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170억을 벌어서 금영 너네한테 줄게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르네코, IDS, SLMP는 이렇게 회계 장부를 이쁘게 꾸며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결국에 이 변호사가 170억을 갚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장부 조작을 하다가 실패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금영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르네코와 IDS를 인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금영은 르네코나 IDS 기업에 대한 운영 지식도 없고 또 이미 회계상으로 더러운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손대기가 힘들어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이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즌 1 때 있었던 일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금영 내부 고발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예전에 TJ랑 금영이랑 리니언시 제도 악용했어요, 얘네 회계 부정도 엄청 많이 했어요 라고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알게 된 공정거래위원회는 너네 리니언시 제도 과거에 악용했었네? 그냥 과징금 내세요 라고 하게 돼서
금형은 안 그래도 부채 비율이 700%가 넘었었는데 과거에 면제받았던 과징금까지 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당시 금형은 음원 저작권료까지 못 낼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악화됐어요. 그래서 결국 금형은 더는 이를 버티지 못하고 그 당시 셋톱박스 업체였던 CCMT의 노래방 사업부를 매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지만 강했던 노래방 기업 금형그룹은 경영권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TJ는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이 금형이 부진한 시기에 동전 노래방 창업 붐이 함께 터지면서 금형과의 경쟁에서 한참 앞서 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코인 노래방 점유율의 약 95%가 TJ일 정도로 TJ는 굉장히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결국 업계 1위로까지 올라서게 됐죠. 그럼 현재 노래방 산업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즌3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3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셨나요? 네, 시즌3를 보면요. 금형은 결국 김진갑 회장이 인수하게 됩니다. 금형은 김진갑 회장에게 인수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인데요. 실제로 단기 순이익도 나오면서 열심히 해나가는 모습을 보였고 2019년에는 상장을 시도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혹시 상장이 안 될까봐 상장 예심을 철회하고 지금은 숨고르기를 하는 과정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단기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형이 재도약을 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금형이 굉장히 이것저것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음악 어플을 내놓기도 하고 또 AR, VR을 이용해서 새로운 노래방 산업을 만들어 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주크5라고 가정용 노래방 기기도 팔기도 하고 또 KT랑 연합해가지고 기가진이 프리미엄 금형 노래방 이런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형이 굉장히 살아나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금형도 그래도 하던 짬밥이 있는데 이대로 무너질까?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 많은 뒷걸음질을 쳤던 금형은 현재 TJ에게 업계 1위 자리를 넘겨주고 있는데요. 이 TJ 미디어는 과연 노래방 산업의 독점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노래방 산업 분석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아무래도 상장이 안 돼 있는 금형은 제외하고 기업 분석 TJ 미디어 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기간이라서 업데이트가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다음에 올 때는 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동영상 노래방 산업편을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빠이.